네, 반갑습니다. 10월 5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변수, 부담감 다 떨쳐내고요. 오후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동향에서 지지선이 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감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수 관련 종목군들, 즉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과 시장의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 개선시켰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또 추세의 어떤 확인, 또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 이 모든 부분들이 더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침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저항선대에 조금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살짝 달렸죠. 아침에 보여드린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그 자리에서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시점에서 밀리긴 했어요. 그죠? 1시 정도까지 밀리긴 했는데 2350포인트 지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쯤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어디쯤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뭐 변동성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235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만 만들어내게 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봉상에서 확인을 좀 하는 바에 의하면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237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이 20일 이평선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게 되면은 일단은 저항에 대한 개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라인 때 부딪히게 된다라면 일단은 좀 꺾고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 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워낙에 뭐 흐름 좋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시작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지금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죠. 거래량 양봉은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난주 연휴 전날의 거래일보다도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보통은 연휴 다음날 같은 때는 눈치 보기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포인트를 일단 가지고 보신다라면 시장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베팅을 해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갓 50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70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올랐죠. 아침에는 코스피가 한 1.3% 정도 올랐다라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8%, 그 정도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에 들어서게 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잡아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게 되시면은 여기도 오후에 들어오다가 1시부터 이제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들은 이따가 수급통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기보다도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아침 시점이나 오후 시점이나 이 전체 총량이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보다도 뭔가 단기적 이슈에서의 주가 반등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우리 수급 동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개인들은 5,400억에 대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판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도 매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 공세가 시장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시점에 순매도였다가 매수 전환되고 나서 11시 시점에 형성됐었던 그 매수 총량의
그 포인트를 그냥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시 넘어서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 시점에서 다시 한번 쑥 떨어지게 되면서 그냥 요 정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마무리해 주면 된 건데,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변화 없죠. 그냥 뭐 매수 들어온 상태에서 유지가 계속 되고 있었던 모습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 쪽 매수가요 아주 가파르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 넘어서면서부터 좀 빠른 속도의 어떤 반응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시, 2시 시점부터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폭 많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한번 팡 튀는 정도의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 시점 비슷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순 매도가 그래서 600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마이너스 28억이니까 거의 다 복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그 코스닥 쪽의 순 매수가 장 막판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코스피를 따라붙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단기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대형주를 지켜주는 관점들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금융투자 쪽에서의 단기성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내용만으로도 일단은 부담이 좀 이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을 일단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어떤 기대치들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내일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면 단기간에 물량이 훅 쏟아질 수 있는 부담감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투자자별 확정 지표를 보게 되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샀는데요. 아마도 레버리지가 어느 쪽이냐면 금융투자 쪽이겠죠. 삼성전자도 1등으로 있네요.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일단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그런 종목군이고요. SK바이오팜이나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도는 아침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로 치면서 선물 인버스, 고버스를 갖다가 같이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레버리지, 즉 상승 쪽의 베팅을 훨씬 더 많이 해놓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현대차, 롯데케미칼 오늘 많이 올랐죠? 기아차도 오늘 7%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포스코,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그 기관들의 뭐라 그럴까요? 계속적인 매수를 유입을 시켜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관들이 이 정도 매수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긴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거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순 매수였는데 오늘은 순 매도로 삼성전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NC소프트, 뭐 시단지주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매도 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레버리지도 같이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죠. 즉 시장의 방향성을 믿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거기에 따른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면 글쎄요. 증시가 일단 단기적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좀 횡보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시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단기적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단기적 저항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이 단기적 21선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지금 제한하게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일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대한 어떤 변수도 그대로 시장 추세에 녹아져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또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동향만 봐서는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거다 쪽에 일단 베팅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아직은 방향을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버스 쪽 순매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순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순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하락 쪽에 일단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매도를 쳐놨다라는 것은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 자체를 우하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호예수 물량에 따른 부담감으로 봐야지 되는데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또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맹목적인 물타기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말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떠한 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이 내렸으니까 오르겠지 또는 올랐으니까 내리겠지 또는 뭐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더 내려가겠지 뭐 이런 식의 그냥 단순화된 논리로는 주식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을 봐서는요 일단 대형주 쪽 움직임들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겠고 그 상승 부분들이 저항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약간씩의 부담감들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번 주는 만개에 낀 주간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큰 변동성을 보이기는 어렵다. 상승을 더 할 수는 있지만 상승에 대한 폭도 커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마감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오셔서 또 라이브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